조금 이제 상급지로 가시는 게 한 중기 정도의 모양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럴 때 일시적 2주택을 좀 이용하면 더 잘 좋고. 이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돈을 또 모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가지고 그다음 이제 장기적으로는 네, 저희 채널에서 이제 건물주 얘기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빌딩로드 부동산 중개 대표님이시죠. 오동엽 대표님 모시고 오늘 건물주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대표님 얼굴 본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대형 채널들도 막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요. 건물 사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예. 모셨습니다. 그리고 뭐 발품 팔아 꼬마 빌딩 이런 예. 책도 쓰셔가지고 겸사겸사 제가 이 빌딩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우선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이 건물주를 꿈꾸는 거는 사실 모든 어떤 뭐 주식 투자든 뭐 코인 투자자든 마지막은 건물주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특히 부동산 하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고 나면 그래도 건물 하나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시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채널에 20, 30, 40 분들 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집 사려는 분들 다 건물주를 꿈꾼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기간은 좀 잡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10년 정도는 좀 뭔가를 해야 된다. 예, 그 네. 이유가 제가 최근에 뭐 네. 3, 4년 동안 많이 만났던 뭐 우리 매수자분들 네. 쭉 봤을 때 40대 전후의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장 40대가. 비율이 많은 나이대예요. 가장 비율이 많아요. 예. 이분들이 예. 어디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그분들한테 다 이제 어떻게 돈을 버셨냐 물어보면은 네. 뭐 이제 취직을 해서 네. 돈을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아파트 하나 사고 음. 그 아파트 또 잘 뭐 불리거나 아니면 그때 뭐 주식을 하거나 네. 뭐 다른 재테크를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지만 어느 정도 건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에코티 현금을 네.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지 건물주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보통은 건물주 하면 막 한 60대, 그렇죠. 뭐 70대 이런 분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40대 분들이 그러면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서 하는 건가요? 뭐 아니 다른 그만큼 건가요? 많이 못 벌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60대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네. 40대, 60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한 15년 전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는 대부분의 매수자 나이대가 60대였어요. 60대. 그러니까 30살에 뭐 입사를 해가지고 네. 돈을 쭉 벌어서 30년간 재테크를 하고 60에 돼서 건물 사러 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대출보다는 현금 보유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건물을 사러 오신 분들이고 대출 안 받고 안 받고 네. 받아봐야 뭐 한 뭐 20%, 20% 정도, 뭐 이제 네, 30% 그 정도가 좀 많은 부분이었고 최근에 만난 분들은 40대가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이제 한 10년간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사러 오신 분들인데 그러면 네. 20년을 좀 빨리 오신 거잖아요. 그 네네네. 20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준 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과 마인드가 좀 다르다. 그쵸. 모아서 사는 게 아니고 사고 갚아 나간다. 예. 이게 신용카드 같아요. 그 네네. 느낌이 예전에 현금 신용카드 없을 때는 네. 현금을 가지고 물건 사러 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돈을 현금을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신용카드 가서 24개월이요, 12개월이요, 무이자예요? 네. 너무 좋은데 이거 갚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신용카드 결제하려고 이제 제 머리 아프잖아요. 60대 분들은 그냥 일시불로 긁었는데 예, 이분들은 맞아요. 한 40년짜리 할부로 긁는 거군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40대 분들이 뭐 괜히 이전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20년간 쭉 그 네. 돈을 벌어가지고 네. 소득세 내고 뭐 등등등의 이제 세금을 내고 나면은 세후 남는 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자산을 확보하고 이 자산이 커지는 걸 나는 안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산이 커지는 사이에 이 네. 부채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겠다.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저금리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부담도 좀 적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는 특히 그렇죠. 뭐 땅값은 오른다는 뭐 어떤 훨씬 더 큰 믿음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젊고 그렇죠. 소득도 있으니까 예. 한번 길게 한번 공격적으로. 가보겠다. 그러면은 아까 10년은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10년은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그 자본금을 만드는 어떤 그런 기간일까요? 예. 네. 보통 건물 사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5억, 평균적으로 10억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억 정도. 예. 네. 보통 10억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최근에는 40억짜리 매입했죠. 대출 30억 네, 끼고. 30억 끼고. 네.
그래도 네. 이자가 낮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10억 들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권유해드리는 거는 한 50%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20억이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더라도 한 25억 정도 네. 선에서 매입을 하자. 그런 금액대도 가격이 오를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일단은 뭐 소나기 막 내리는데 네. 굳이 밖에 갈 필요 없잖아요. 아, 네, 좀 네.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나가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부채를 최대한 받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받고 네. 자산을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조금 급매물이라든가 네. 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니까 네. 계속 시장을 쫓아가면서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뭐 좀 옛날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뭐 저금리 시절도 겪었고 뭐 집값이 뭐 또 하락하던 하우스 푸어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잘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오늘 2022년 11월부터 그러면 10년 동안 해서 32년까지 열심히 준비하면 예. 건물 살 수 있는 거냐? 이런 또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32년, 10년 후를 저도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예측합니까? 네, 저도 모릅니다. 뭐 하루 앞도 모르는데. 네네네.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전에는 아파트를 이제 많이 보유해서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그런 재테크를 했다면은 네네. 부동산 했던 분들이 네. 근데 이제는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라든가 네. 정부의 정책 기조도 그렇지 않잖아요. 아파트는 뭐 한두 개만 갖고 있어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살 돈으로 나는 뭘 살까라고 봤을 때는 뭐 수익용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상가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상가 점포 한 칸. 그렇죠. 네, 그런 거는 것들은 조금, 이제 네. 다른 사람들하고 어렵죠. 다 공유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빌딩에 대해 눈 뜨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도 예전에 아파트에서 빌딩으로 이제 이 시선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빌딩의 어떤 방향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빌딩의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상가 점포 한 칸하고 이 뭐 작더라도 이제 나만의 이제 온전한 빌딩 이거를 좀 혼동하거나 좀 이게 무슨 차이인데 나 어차피 월세 받을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얘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 이게 지금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 두 개가 나와요. 네. 그러면 둘 다 내가 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건물을 산다는 거는 네.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두 개의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 내 거죠. 100%. 그렇죠. 다 내 거죠. 이제 온전히 내 건데 네. 이 집합 건물 분양 상가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등기부에 대지권 몇 프로와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서 어떤 일부분이 내 거다라고 네네네.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가 뭐 공사를 하겠다. 아니면 어떤 임차인을 뭐 입점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그 전체 어떤 규약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되니까 내 맘대로 못한다. 그렇죠. 내 맘대로 못하죠. 그러면 이게 실제 투자 가치에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맘대로 못하니까 처음에 딱 분양할 때 새 건물 때는 괜찮은데 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노후화됐으니까 좀 손을 보고 난 다음에 임대를 많이 준 임차인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옆집하고 상의해야 되고 전체 네. 규약을 따져야 되니까 네, 네, 네. 이 노후화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또 관리비로 또 뭐 고치네 마네 또 막 싸우고 그렇죠. 막 어디서 막 뭐 화장실 깨고 막 이러면 그죠. 뭐 어떻게 하고. 그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남들하고 같이 이제 조율을 해야 되니까 네. 짜증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온전히 내가 건물 하나 다 가지고 있으면 뭐 마음에 안 들면 부시고 다시 그렇죠. 짓고 뭐 리모델링하고. 예. 그게 이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뭐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많이 이 영상 보시는 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 하는데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너무나 큰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건물 지으면 10년 늦는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워낙 서비스가 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공사라든가 그런 업체들도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고 네네. 그에 관련된 어떤 플랫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초보 건축주가 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요즘에는. 예, 약간은 차이는 있겠죠. 내가 뭐 경험이 많아가지고 뭐 임대에 좀 잘 들어오고 네. 뭐 그렇게 좀 잘 짓는 분은 있겠죠. 그런 고수들은 있겠지만 네. 초보도 그 고수에 비해서 오차범위 한 10% 이내에서는 완성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라는 거를 결심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지. 하면 뭐 서비스들은 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다. 그렇죠. 그 업체도 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 뭐 10년이랄까? 그 10년 동안 이제 투자금도 모아야 되는데 불려서 그렇죠. 모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오동엽 대표님이 생각하는 뭐 이 10년의 플랜을 그냥 초중 장기 뭐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밟아 나가는 게 조금 좋더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 네. 1가구 2주택 비과세라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예. 그 비과세. 예. 그리고 돈을 버시면은 그 네. 돈 가지고 뭐 경기도권도 괜찮고요. 뭐 지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하나 매입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셔야죠. 음. 뭐 물론 직장이 이제 서울이면은 지방의 아파트는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통근이 가능한 거리에 아파트를 매입하셔가지고 네. 거주하시면서 비과세 요건을 채우시고 네. 그러면 위치가 별로 상급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 상급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 30대 한 중반 정도 지나시니까 네. 자녀분도 있을 거고 애들 학교도 가야 네, 되니까 네, 좀 네. 좋은 동네로 가서 사시는 거죠. 평수도 좀 뭐 18평, 24평에서 32평이라든가 네, 네, 이렇게 네, 좀 네. 국민 평수 좀 늘리시고 물론 열심히 저축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상급지로 가시는 게 한 중기 정도의 모양인 것 근데 같고요. 그럴 때 일시적 2주택을 좀 이용하면 더 잘 좋고. 이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돈을 또 모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가지고 그다음 이제 장기적으로는 건물로 오시는 게 맞다. 예전에는 이 장기 플랜에서 또 아파트를 매입하셨죠. 네, 뭐 두 다주택으로 가는 번째나 사람도 세 많았죠. 번째, 네 번째 아파트 매입하시면 다주택 가셨는데 네. 지금은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다주택이 그렇게 이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건물이 맞지 않을까. 메리트가 아니고 다주택 하면은 세금 내는 게 너무 커서 대표님 지금 네, 제가 한 지난 5년간 세금을 좀 많이 냈는데 아, 예. 어쨌든 애국자세요. 예.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어떤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과세를 노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한 13, 4억, 4, 5억 대까지는 거의 비과세니까 그렇죠. 그런 데까지는 뭐 일시적 2주택을 좀 유지하다가 투자를 좀 잘하시면 잘하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막 30억짜리 아파트 사러 가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1주택이어도 막 세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그때는 아 주택이 아니라 좀 다른 거를 좀 사봐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건물도 한번 선택 항목에 한번 추가하셔가지고 같이 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초중 장기로 해서 뭐 일시적 2주택이든 아니면 뭐 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물론 이제 기본 전제는 재테크를 잘 하셨다는 전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이 좀 생기시면 그걸로 실제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지. 한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여자분이셨는데 뭐 좋은 직장 다니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번 돈으로 뭐 아파트 아, 하나 갖고 계시고 거기 네. 거주하고 계시면서 두 번째 아파트까지 매입한 상태에서 아, 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네. 이제 건물에 눈을 뜨신 거예요. 주변에서 건물 샀다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물 사러 오셔가지고 첫 번째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뭐 담보로 잡기는 좀 그렇고 두 번째 아파트에서 이게 전세금이 좀 올라간다. 네. 그 전세금 올라간 거를 자기가 네. 에코트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예, 자기 자본으로 집어넣겠다. 그래서 뭐 적당한 뭐 작은 꼬마피기는 없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성수동에 있는 30억대의 건물을 추천드렸거든요. 30억대. 예.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살 때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30억, 32억인가 그랬는데 네. 대출로 25억을 받으셨어요. 야, 대출을 확실히 잘해주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전세금을 더 받은 그 돈은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결국에는 담보로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네. 대출을 25억 받기 위해서. 네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매입하는 건물 담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담보 해서 25억을 대출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하시고 네. 리모델링을 살짝 하셨죠. 네. 한 3억 정도 들였었던 것 같은데 아, 네. 리모델링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임대를 맞추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월세 잘 받고 계시죠. 아, 어떤 기존에 아파트 투자 이런 것만 하는 분들은 사서 호재 터져서 오르는 거를 사실 기다리는데 그렇죠. 지금 건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땅도 내 거 건물도 내 거니까 요걸 조금 좀 꾸미고 그렇죠. 수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선해서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분도 한 30년 된 건물을 사셨는데 그 성수동 그 지역이 30년 전에는 다 공장이 있고 네. 주변에 작은 다가구가 네, 있었던 네, 네, 그러니까 네. 다가구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네. 많았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공장이 다 빠지고 그 자리에 지산을 짓다 보니까 네. 솔직히 그 다가구에 거주하신 분들이 거기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또 많이 이제 딴 지역도 가시고 그러겠죠. 또 그 다가구가 30년 됐으면 노후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노후화된 이 건축물을 지금 현재 이 주변 상황에 맞는 걸로 바꿔줘야죠. 근데 바꾸는 게 뭐냐면은 공장 위치에 지산이 들어왔으니까 네. 직장인들이 많이 다닐 거고 네. 성수동이 강남이 확장되면서 많은 분들이 유독 인구가 늘었으니까 네. 그분들에 맞는 어떤 식당들이 들어오는 포인트죠. 그 맛집들이 들어오는 네. 포인트죠. 네. 그래서 지금 맛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주택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바꿔주고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누구나 들어와서 장사하면은 멋있게 장사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집으로서는 가치가 없는데 예. 요거를 상가로 바꿔주니까 가치가 확 뛰는. 그렇죠. 그 네. 위치 주변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분들이 또 여기서 이제 또 그 시세 차익도 얻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땅의 어떤 그 가치를 내가 빨리 알아내서 발현시켜주는 거. 그렇죠. 실제로 이게 해주는 거를 예. 하는 게 사실 빌딩 투자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건축물의 가치를 밸류업 그러니까 시켜야죠. 밸류업을 해줘야 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빌딩 투자여가지고 빌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스스로 막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고 예.